안녕하십니까. 기술 세미나 CNA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주제를 맡게 된 금융솔루션 센터 아키텍트 팀 이상윤 매니저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구성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의 개념 설명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별 전략 및 특징, 전환 사례, 그리고 향후 방향성 및 준비 과제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CNA 개념에서는 등장 배경, CNA 환경, 컨테이너, 클라우드 컴퓨팅 순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등장 배경입니다. 클라우드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물리적 자원, 즉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인프라 자원을 직접 구축하고 관리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비용과 시간, 인력이 필요로 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면서 시스템 자원 부족으로 인해서 자원 증설 시 부품 주문부터 설치까지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되었고, 그로 인해서 빠른 대처가 불가능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클라우드가 등장하게 됩니다. 클라우드 환경을 통해서 필요시 물리적 자원을 즉각적으로 제공받으며 확장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고 자원 부족 시 오토 스케일링으로 가용성을 확보하며 물리적 자원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CNA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다룰 내용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란 애플리케이션 구조를 한 가지 업무에 특화된 독립적인 단위, 즉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개발하고 이를 경량화된 가상화 환경에서 구동할 수 있는 컨테이너로 생성하고 이와 같은 컨테이너들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컨테이너 기술을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통틀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라 부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최종 목표는 고객이 요구하고자 하는 다양한 변화와 니즈를 빠르게 충족시키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애자일하게 구축하고 업데이트하면서 품질을 개선하고 위험을 낮춰 제공하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위해서는 4가지 요소가 필요로 합니다. 첫 번째는 MSA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작은 단위로 쪼개어 만드는 하나의 개발론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맞는 형태, 즉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이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데브옵스입니다. 데브옵스는 디벨롭먼트와 오퍼레이션을 합친 단어로서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이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능, 개선 요청 또는 버그 수정 등이 사용자에게 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 환경에서 개발로부터 배포로 진행되는 프로세스의 속도를 높이는 접근 방식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적용하려면 개발팀과 운영팀이 자주 커뮤니케이션하고 팀원들과 공감하면서 업무에 접근해야 합니다. 데브옵스를 확립하게 되면 개발자는 운영자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소프트웨어 빌드, 테스트, 출시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CI/CD입니다. CI는 Continuous Integration으로 지속적인 통합을 의미합니다. CD는 Continuous Delivery 또는 Continuous Deployment로 지속적인 배포를 의미합니다. CI/CD를 성공적으로 구현할 경우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새로운 코드 변경 사항이 정기적으로 빌드 및 테스트되어 여러 명의 개발자가 동시에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관련된 코드 작업을 할 경우 서로 충돌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는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가상화 기술입니다. CNA에서는 컨테이너가 제일 중요한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개발자는 골칫거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실제 작업한 노트북에서 테스트 환경으로 그것을 다시 운영 환경으로 옮길 때마다 이상한 오류가 발생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마다 네트워크 기술과 스토리지가 각각 제각각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한 컴퓨팅 환경에서 다른 컴퓨팅 환경으로 이동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에 나온 대답이 바로 컨테이너 기술입니다. 기존에는 서버에다가 가상 머신을 이용하여 하이퍼바이저를 통해서 하드웨어를 가상화하고 호스트 OS 위에 게스트 OS를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호스트 OS에는 윈도우를 설치하고 VM웨어나 버추얼박스 등의 가상 머신 프로그램을 통해서 게스트 OS로 센토스나 우분투 등 리눅스 등을 따로 설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는 하이퍼바이저와 게스트 OS를 사용하지 않고 운영체제 수준의 가상화를 통해서 호스트 OS를 공유하며 사용합니다. 하드웨어 레벨 수준의 가상화 방식이 아닌 운영체제 수준의 가상화 방식과 하이퍼바이저와 게스트 OS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기존 가상머신 방식에 비해 크기가 작고 운영체제 부팅이 필요 없으며 서비스를 시작하는 시간도 매우 짧습니다. 가상머신은 생성 시 메모리와 디스크 공간을 따로 할당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자원 사용이 비효율적이며 많은 디스크 공간을 차지합니다. 업데이트 또한 각 게스트 OS마다 개별적으로 패치를 해줘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는 호스트 OS 환경을 공유함으로써 메모리 부담이 적고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라이브러리와 도구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가볍고 빠른 시작이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데이터, 스토리지, 네트워크, 서버 등 시스템 자원을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없으며 필요시 바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비용은 사용한 만큼 지불하지만 서비스 수와 데이터 양에 따라 비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 점은 주의를 해야 합니다. 클라우드는 다양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며 빠른 자원 증설과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 접속자 수가 폭주하거나 갑자기 늘어나는 데이터를 통한 서비스 중단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새해에 카카오톡 사용자가 폭주하면서 메시지 전송이 느리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시스템 자원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사용자가 얼마나 관리하고 얼마나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받는가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온프레미스는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않는 전통적인 방식이며 모든 것을 직접 관리해야 하고 구축해야 합니다. IaaS는 Infrastructure as a Service로 네트워크 스토리지, 서버 가상화 등 인프라 레벨을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용자는 OS부터 애플리케이션까지는 관리 및 구축을 해야 합니다. 파스는 플랫폼 as a Service로 인프라부터 OS, 미들웨어, 런타임까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으며 개발자는 빠른 개발과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SaaS는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로 인프라부터 애플리케이션까지 모든 것을 클라우드 기업에서 제공하며 사용자는 별도 설치 없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IaaS는 물리적 하드웨어 장비인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가상머신 등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으면 되는 거고 사용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인 프레임워크, 미들웨어, 운영체제를 직접 설치하고 구성을 해야 합니다. 파스는 IaaS도 제공하는 동시에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컨테이너 기반의 개발 및 운영 환경도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에 개발자는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며 바로 즉시 개발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자바,
파이썬, 루비, 노드.js 등의 다양한 개발 언어와 웹, 와스 서버, 스프링 프레임워크 등의 런타임을 선택하고 MySQL, 포스트그레 등의 DB 서비스를 선택하면 바로 런타임 환경이 완성이 됩니다. SaaS는 쉽게 말하면 클라우드를 통해 모든 것이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별도의 설치 없이 퍼블릭 클라우드에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받는 서비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구글 앱스, MS 오피스 365, 한컴, 네피스 24 등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별 전략 및 특징입니다. 여기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네이버나 AWS, 애저 등을 뜻합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란 저희가 사용하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의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뜻합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해당 조직의 방화벽 뒤에서 사내 IT팀이 내부적으로 운영하며 컴퓨팅 리소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유연성과 스케일링 성능을 향상시키고 보안 및 규정을 준수하며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 제공업체로는 뉴타닉스와 시트릭스 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온프레미스와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동일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완전 다릅니다. 온프레미스와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클라우드 핵심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클라우드의 핵심 능력은 신속함과 확장성입니다. 기업의 서비스에 사용자가 몰리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해당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를 증설해 빠르게 서비스를 안정화시킬 수 있지만 온프레미스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는 컴퓨팅 리소스를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가 소유하고 운영하며 외부로부터 필요한 인프라들을 제공받습니다. 유지관리가 불필요하고 무제한에 가까운 스케일링 성능을 지원하며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제공업체로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과 아마존 웹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온프레미스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결합한 형태로 두 환경 간의 데이터와 앱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보안이 필요한 민감한 정보들은 저희 데이터 센터에 보관을 하고 단순 정보들은 클라우드에 보관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만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보안 및 규정을 준수할 수 있으며 안정성 있고 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저희 동양 시스템즈에서 동양 레저의 웹서버를 하이브리드로 전환하였습니다. DB 정보는 KT IDC 목동센터의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있으며 웹과 와스는 KT 클라우드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환 사례입니다. 전환 사례로는 IBK 기업은행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음성인식,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기술 등을 활용하여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알림을 제공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휴대폰 앱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KB증권에서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여 개발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였으며 다양한 자연어 처리 엔진 탑재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직원들의 업무 문의에 자동으로 답변하고 영업 및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현대캐피탈은 홈페이지 리뉴얼 이후 다양한 이벤트로 인해 방문자가 약 2~3배 정도 증가했지만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증가하는 트래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우체국보험은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는 대신 비용 절감과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을 위해 모든 IT 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축했으며 재해복구 시스템은
SK CNC의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축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향후 방향성과 준비 과제입니다. 규제 완화와 기술 발전 등으로 금융권의 클라우드 이용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며 금융권의 클라우드 도입 계획을 살펴보면 전자금융, 데이터 분석 등의 중요 업무에 대한 수요가 현재보다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 확산 등 근무 환경 변화에 따라 원격 회의 및 협업을 지원하는 클라우드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준비 과제로는 데브옵스 문화 정착, MSA, 컨테이너라이제이션, 클라우드 전환이 있습니다. 데브옵스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과 프로세스를 고려하면서 현재 저희 내부 시스템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툴과 기술 및 협업 방식, 오픈소스 기술을 통한 애자일 워크플로우를 도입해야 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의 개발 환경을 구축해야 하고 기술 교육 및 인력을 양성하며 애플리케이션 적합성 및 효율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컨테이너라이제이션입니다. 컨테이너화 시킬 대상을 선정하고 기술을 교육하며 컨테이너 관련 기술 도구들을 선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클라우드 전환입니다. 프라이빗으로 또는 하이브리드로 구축할지에 대한 클라우드 방식을 선정해야 하고 이전할 데이터와 서비스 리스트를 작성한 후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정하여 클라우드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고객이 요구하고 있는 니즈는 다양해지고 있으며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장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어질리티를 갖추어야 하며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공적으로 클라우드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내부 시스템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신중히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으로 CNA 세미나를 마치며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A는 그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확인하고 답을 하겠습니다. CNA를 준비하면서 느낀 소감으로는 이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는 되게 범위가 이게 광활하고 이게 되게 이렇게 넓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포괄적으로 합류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했지만 또 기본이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되게 많은 보람을 느꼈고 또 클라우드에 대해서 많은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태진 팀장님의 질문으로 사내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 구성을 과제로 보는 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저희 사내 시스템이 지금 사내 서버가 KT 목동 IDC 센터에 있습니다. 그 IDC 센터에 있는 저희 서버들을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전환을 한다면 저희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도 많이 해봤고요.
또 앞서 말했듯이 저희 팀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I/CD 관련하여 우리 ITO 고객 사이트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미 CI/CD 같은 경우는 레저 쪽에 이미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후 저희 CI/CD에 관련된 기술들로 저희 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기술적인 지식들을 저희가 습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차차 이제 CI/CD 기술을 이게 발전시켜서 한번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CNA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차후에 진행될 발표는 MSA이고요. 그 MSA 발표 전 5분 정도의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